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더블헤더에서 모두 패하며 연패를 끊지 못한 것은 뼈아픈 결과입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급 선발을 내세우고도 두 경기 모두 패한 점은 팀 분위기와 향후 일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 4에서 5로 아쉽게 패하며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이 아쉬웠고 2차전에서는 득점력 부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타선의 침체와 불펜의 불안정이 겹쳐 연패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정 선수들의 부진이 있었는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가 있었는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삼성의 상황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벌써 7연패에 빠지며 승률이 5할 아래로 떨어졌고 순위는 4위지만 KT와 게임차가 없어진 것은 사실상 공동 4위 상태로 봐야 할 정도입니다. 더불어 6위 기아와는 고작 0.5 게임차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구도입니다. KT 역시 4연패 중이라 경쟁팀들이 모두 부진한 사이 치고 올라갈 기회를 삼성은 살리지 못한 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팀은 연패 탈출을 위한 변화, 선발 로테이션 조정, 불펜 정비, 타순 변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삼성의 부진 원인을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타선, 마운드, 혹은 팀 분위기 중 어느 쪽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진만 삼성 감독의 말은 더블헤더에서 선발 투수의 역할과 불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블헤더는 두 경기를 하루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불펜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불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후속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전략적으로 투수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블헤더처럼 하루에 두 경기를 치를 경우 선발 투수는 팀의 첫 번째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불펜은 두 번째 경기를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투수 운용이 정말 중요하죠. 삼성의 1차전 선발로 아리엘 후라도를 투입한 결정은 다소 기대와 다르게 진행된 것 같네요. 원래 9일에 등판 예정이었으나 오천으로 취소되었고 하루 더 휴식을 취한 후 10일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라도는 올 시즌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라도는 8경기에서 53이닝을 던지며 2승 3패, 평균 자책점 2.21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 팬들도 후라도의 안정적인 등판에 기대를 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헤더와 같은 긴 경기 일정에서 후라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그의 투구가 불펜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후라도가 LG전에서 예상보다 많은 실점을 하며 물러난 것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특히 1회에만 4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불리하게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라도는 최대한 긴 이닝을 소화하려고 애썼고 6,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103개의 투구를 소화했습니다. 이는 더블헤더와 같은 긴 경기 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1회에서의 위기는 후라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1-3할루에서 LG 타선에게 연달아 적시타를 맞으면서 0에서 4로 끌려갔는데 이런 초기 실점이 경기 흐름을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라도는 이후에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려 했지만 실점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5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라도의 투구가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점은 많았지만 긴 이닝을 소화한 덕분에 불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라도가 이 경기를 통해 선발로서의 임무는 다했지만 팀은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했겠죠. 삼성 타선의 추격은 다소 희망적인 전개였지만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한 채 6연패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후라도는 3회에 타선의 도움을 받아 3에서 4로 한 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5회에 문보경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다시 점수차가 벌어졌죠. 후라도가 열심히 이닝을 소화하려고 했지만 실점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에서 팀의 역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삼성은 8회에 루인 디아즈가 솔로 홈런을 쳐 4에서 5로 한 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점수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타선이 활발하게 반격하려는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 더 이상의 점수를 올리지 못하며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타선과 선발 투수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결국 6연패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으로서는 후라도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마운드와 타선이 일관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운 경기가 된 셈이네요. 2차전에서 데니 레예스는 선발로 출격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조기에 강판당했습니다. 레예스는 이번 시즌 5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4.07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경기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레예스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7피안타, 그중 1개의 홈런 포함 3볼 넷, 4탈 3진으로 4실점을 기록하며 조기에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103개의 투구를 소화했지만 실점이 계속 이어져 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투구로 인해 삼성은 2차전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4, 3분의 1이닝 만에 교체된 것은 레예스가 경기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타선이 충분히 반격할 기회를 주지 못하면서 또 한 번 힘겨운 경기를 치르게 되었죠. 이 경기에서의 패배는 삼성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준 셈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레예스가 2회 초에 오지환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0에서 1로 뒤졌습니다. 이후 3회에 타선이 동점으로 만회했지만 5회에는 레예스가 추가 실점을 했습니다. 홍창기의 볼넷 출루 후 박혜민에게 오중간 적시 3루타를 허용하며 1점이 더 들어갔고 문성주에게도 오중간 적시 2루타를 내줬습니다. 결국 김현수에게 좌전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점수는 1에서 4로 벌어졌네요. 이 상황에서 레예스의 투구는 다소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타선은 기회를 잡았지만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 타선이 흐름을 뒤집지 못하면서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네요. 5회 이후 레예스의 실점이 계속 이어졌고 타선도 반격할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방에서 두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연패가 7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연패는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음 경기를 위해 빠르게 반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타선의 부진과 함께 투수진의 안정성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삼성이 11일 LG전에서 선발 투수로 최원태를 내보낸다고 하셨네요. 최원태는 어깨가 무섭다고 하신 걸 보면 그의 최근 투구 내용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최원태가 이번 경기에서 삼성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LG 선발 투수인 코엔위는 어떤 투수인가요? 이 외국인 투수도 중요한 변수일 것 같네요. 두 투수 간의 맞대결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할지 관심이 가네요. 최원태가 잘 던지면 삼성 타선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패를 끊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